안녕하십니까. 사토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파 9.3 또 하나의 새로운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것들이 있으니 같이 겸사겸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토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파 9.3 또 새로운 업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느 업체 할 건지 한번 여기서 조건을 넣어볼까요? 주식 가치가 7만원, 70만원. 잉여금이 25, 그 다음에 주주가 4명, 업력이 한 25년. 요 이하인, 조건 이하인 것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8개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하시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업체, 요거 업체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업체니까. 이전 거는 좀 하기가 더 힘들고요. 최근 걸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등록 분석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일자를 치면 업체 이름이 뜹니다. 혹시 모르시니까 필요하면 알고 계시라고요. 1번 보수인상 71번 이 다 땡땡 다인 업체에 대해서 대표가 이제 1억 2천 1억 3천에서 여기 두 분이 합쳐서 그래서 2억 5천에 총 임원 소득을 가지고 가고 있고 법인 이익은 6억 5천이 나는 거죠. 근데 변경은 제가 2억 5천하고 둘 합친 게 2억으로 해서 4억 5천 2억 정도를 임원 소득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총 세금이 3,400만 원 증가한다. 그러면 16.9%는 큰 게 아니죠. 2억을 증가해서 3,400만 원 증가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런데 여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소득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는 2억 5천인데 여기는 4억 5천이잖아요. 그럼 2억을 배당을 하는 거죠. 배당을 했을 때 배당소득세와 건보료를 5,900만 원을 내고 최종 세금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62만 원이 더 인상하는 분이 절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전체 리스트 누르고 기존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서 플레이하면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장점이 순차적으로 눌러가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 보시면 2,562만 원인데 실배당을 적용을 하면 4,100만 원까지 올라가죠. 근데 여길 2억 5천이나 3억 정도, 여기 6억 5천씩 이익이 나니까 3억 정도 하라고 하면 더 올라가죠. 실배당 적용하면 5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표가 얘기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수정 등록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가보시면 3억으로 바뀌었죠. 3억으로 바뀌면서 효과 금액도 인상되게 됩니다. 자, 2번 가지입금. 대출금이 8억이 있는 거죠. 가지입금이 5억이 있고,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비 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인정이자 상해 처리 이 3개를 하면 세금 발생되는 합계 금액이 총 1,704만 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은 3.4%.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5억을 빌려갔을 때 3.4%밖에 안 되니까 가지입금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여기 X표가 되는 건 뭐냐면 인정이자 상해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일반 중소법인 기업들이 한 5에서 70%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무슨 손실이 발생하냐면 2,3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기본적으로 5년 후에 발생을 하고요. 크게는 9,200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가지입금이 5억일 때 1,700만 원 정도에서 3.4%인데 다른 결론이 뭐냐면 보통 법인의 50 내지 70%가 인정이자 2,300만 원. 이 2,300만 원을 연말에 상환하라고 합니다. 잠깐 넣었다가 다시 연초에 돌려주는 거죠. 이걸 5년 동안 지속을 하면 가지입금이 6억 2,600으로 증가합니다. 이걸 한 번에 갚으려고 하면 2,300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전체를 갚는다 그러면 9,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배당의 효과. 4억을 배당을 할 거고요. 그럼 정유세금이 1억 2,830만 원 세금이 나오고 세율은 32% 이렇게 되는데 자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을 하면 차등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8,813만 원 그리고 지금은 징해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징해세가 나와서 총 1억 661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세율이 이렇게 돼서 초과 배당 절감이 2,169만 원이 발생한다. 자 한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실질 절감액은 3,879만 원. 자녀가 2억 6천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서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기
자, 전체 리셋을 눌러주시고, 배당효과를 보시면 4,017만원, 2020년까지는 무조건 4천만원이 절세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1,848만원을 냅니다. 그래도 2,169만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초과 배당, 차등 배당이 아직도 절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자, 이때는 자녀들이 1억 8천씩 3억 6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얼마 가져간 겁니까? 40만원씩 80만원 가져간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세금이 이렇게밖에 절세가 안 됐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부모님들이 받은 돈을 다 자녀한테 줬을 때를 가정해야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받은 금액을 자녀한테 다 증여한 거죠.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당세금 여기 보시면 8,800만 원에 아까 차등 배당은 증여세금 1,800만 원 내고 토탈 1억 600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하면 1억 2,800이죠. 1억 2,800 세금에 증여세금 1,700만 원을 내게 돼서 총 세금이 1억 4,500을 낸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3,879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여기서 증여를 눌러보시면 기존의 증여가 5,000원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또 바뀌죠. 수치가. 한번 리슨 눌러보시면 3,879만 원인데 증여가 있어서 금액이 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초과 배당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분 조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수 인상시키는 거하고 배당, 차등 배당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분 가업승계보다는 좀 덜한 증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치는 아까 가상 수치를 넣은 거죠. 여기 보시면 지분 조정을 여기 넣게 돼 있습니다. 40, 10, 25, 25 이렇게 해서 지분 조정을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40, 10, 25, 20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존 주주 지분입니다. 지분 조정 요망 이거 눌러주면 바뀝니다. 증여 계산 누르시면 여기 지분 증여 49.8% 증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체크를 눌러주시면 현재 회기 중에 증여하면 여유자금이 3,1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보통 이제 뭐 내년에 합시다 이러잖아요. 뒤에 하자고. 그러면 오히려 2억 3,600이 부족한 게 생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2억 6,700만 원의 절세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40, 10, 25, 25로 증여한다는 거죠. 앞에 5천만 원 여기 위에 보시면 5천만 원씩 증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직계 성년인 거죠. 여기 미성년이면 3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업체 등록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44,000원인데 내년에 하면 79,000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주식경험도 들어가서 눌러보면 이 부분이 임원퇴직금 퇴직금을 반영한 거라는 거거든요. 대표 사건만 한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반영시키니까요. 그래서 증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증여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000만 원씩 남으니까 좀 더 할까라고 해서 뭐 28% 마이너스가 나네, 그죠? 그러면 2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가보시면 여기에 5%가 있잖아. 이걸 없애는 거죠. 50, 50 이렇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좀 나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104%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픽스가 됐잖아요. 대표랑 얘기돼서. 그러면 수정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아까는 40, 10, 25, 25였잖아요. 한번 가서 볼까요? 어디까지 바뀌냐면 여기 수정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바뀌었죠. 36, 10, 27, 27로. 아까는 40, 10, 25, 25였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만약 준비는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체크 눌러봐 주시면 개인 재산이 17억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거 없으면 이제 만약에 이게 없죠. 그러면 누르시면 개인 재산 임명이 필요합니다. 눌러보시면 그러면 대표랑
얘기하면서 17억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17억을 등록하시고 체크를 누르면 주식가치, 상속 주식가치, 상속이니까 만약 준비는 그럼 17억 개인 자산하고 합쳤을 때 총 상속세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세금이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체크를 눌러보시면 가지입금이 앞에 있었잖아요. 5억. 5억이 들어와서 필요 자금은 11억이 얘를 더하는 거죠. 8억이 더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가족들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럼 책정 퇴직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퇴직소득세 내고 나면 수령 퇴직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현지 안으로 했을 때는 6억 4천, 제한 1로 했을 때는 12억, 제한 2로 하면 17억 3천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필요자금에서 수령퇴직금을 빼보면 마이너스 9억 8천, 마이너스 2,600만 원, 4억 7,800이 남는 거죠. 여기 가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전체 퇴충 적용은요. 아까 이건 대표이사만의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임원의 퇴직금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게 반영 완료하면 가서 한번 보시면 늘어났죠. 아까는 9억이었던 게 이걸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자 2억 5천 부족하고 6억 9천 7억 정도 남고 13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원래대로 값이 나옵니다. 여기 가셔서 또 눌러주시면 근데 이건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준비, 가업증여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가업증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4만 5천 주를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럼 증여세금이 7억 6천, 3억 5천, 1억 9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녀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을 해서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 했던 거죠.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하는 현재 안대로 하면 3억 1,500, 토탈 9억 4,500을 3년 동안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고 수령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자금 여유는 2,500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걸 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최초적으로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자, 요 3년간 연봉하고 퇴직금하고 배당 금액이 법인에 지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법인 지출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개, 3년간 급여에 대한 세금하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하고 합쳐서 나온 총세금하고 징여세금하고 배당소득세, 징여세를 합친 금액, 요걸 합친 걸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비율을 따지면 여기는 55%, 34%, 32% 가장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3년 후에 가업증여 실시하면 대표님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은 9억 2천. 얘가 토탈 몇 년을 한 걸로 되는 거냐면 24년 한 퇴직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4년 한 퇴직금이 9억이냐 19억이냐 24억이냐. 24년에 9억이면 지금 적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전체 퇴직을 반영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임원 전체 퇴직금 반영 완료죠. 이렇게 된 걸 가서 보면 늘어나겠죠. 12억, 20억, 24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입력하실 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는 제 업체 자료들을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바꿔놓은 거라서 사용해도 무리는 없고요. 금액도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객 자료 등록 수정하게도 하시면서 잘못 입력하는 건 방지를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수정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배수 입력하라. 3배수. 또 수정 등록하면 입력이 안 되고 정관 최종 배수 입력해라.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여기도 만약 날짜를 입력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예상액 입력 안 한다. 등록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완료되면 수정 등록이 뜹니다. 이것도 만약 하나가 빠뜨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레탑이나 업체 재무제표를 보고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대표나 임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대표,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한 명 정도 3명을 넣는 걸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이제 하나씩 눌러서 설명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거 갖고 설명을 해서 고객한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가장 대표들이 많이 반응하는 게 일단 보수 문제고요. 가지 입금. 그다음에 배당, 초과 배당 안 되는지 아는 분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초과 배당이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이렇게 증여하는데 세금 얼마 안 들어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투입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이게 절세가 되느냐 안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팍 9.3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내용만 고객 등록만 입력하셔서 한 곳에 쭉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등록 부서 가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클릭하면서 설명하면 나오는 결과, 물론 사전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하셔서 설명을 하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이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건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조정한 거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다윈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 업력 한 20년쯤 넘고 잉여금 20억 정도 있고 단기 순이익이 한 4억은 난다. 이러면 이거 한번 보시고 그 업체 걸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스팟 9.3 사토클럽의 한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